4회차인가? 4회차네. 자자자 슬슬 시동 걸어봅시다. 오케이.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해축구 벌써 이제 1시간 반 정도 있으면 레스터 경기 시작인데 후딱 가보시죠. 일단은 몇 경기 할지 모르겠어. 한 10경기? 많이 하면 10경기 정도 할 것 같은데 유튜브 분들 뭐 아프리카 분들 어서 들어오시고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스터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매치업인데 나는 빠지는 애들은 여전히 똑같이 비슷하게 빠져요. 카로드 페레이라나 측면 쪽에 버틀랜드, 뭐 은디디 여기까지도 빠지고 카스타뉴랑 또 그 에반스 얘네가 이제 불투명이고요. 어서오세요. 또 누구야? 크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버틀랜드 그리고 메가더 얘는 키퍼예요. 버틀랜드 얘는 메가더, 수비 쪽에 클라이, 뭐 버거슨, 리차즈 망조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불탔다는데 뭐 어떡해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진행이 양팀의 결장자가 있는데 일단 레스터 같은 경우 에반스랑 카스타뉴까지 좀 빠지면서 다시금 좀 수비 쪽에 기존에도 안 좋은데 이번에도 이거 에반스까지 빠진다면 다시 또 수비가 흔들릴 수 있는 사이즈에서 뭐 노팅엄 자꾸 좀 하나 싶었더니 역시나 로저스 망조가 든 건 레스터예요. 망조가 든 감독답게 바로 이제 본머스 원정에서 바로도 깨졌죠.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좀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적이 올 시즌에 2승 3무 3패 생각보다는 좀 아쉽죠. 물론 그렇게까지 안 좋은 건 아닌데 지난 시즌에 그래도 크패를 좀 보여줬던 거에 비하면은 아쉬운 성적을 일단 거두고 있는 상황인데 크리스탈 팰리스는 일정이 엄청 까다로웠어요. 맞습니다, 한강님. 일정이 엄청 까다로운 상황에서 나름대로 2승 3무 3패면은 잘 버티긴 했다. 이 좀 어려운 일정에서 강팀 상대로 패배한 건 뭐 둘째 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잘 버텨왔던 크리스탈 팰리스고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파프리칸 뭐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상황이고 현재 두 팀의 전력 간에는 제가 볼 때는 뭐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사이즈긴 한데 이건 레스터가 크리스탈 팰리스에 지금 개인기 넘치고 좀 그런 공격진들을 버티기는 힘들어 보여요. 기본적으로 한 골 내지 두 골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에서 크펠이 지난 시즌만큼 몸 좀 잘 돼 있진 않은데 어쨌든 지난 경기 뭐 새로운 선수들의 기용을 통해서 또 리즈전의 승리를 가져갔었고 수비적으로도 뭐 엄청 안정감까지는 아닙니다만 레스터는 어쨌든 한 방이거든요. 뭐 메디슨 요런 애들의 한 방인데 터지느냐 마냐로 가잖아요. 터져도 비벼볼 만한 사이즈고 안 터지면은 오히려 자아 같은 애들이 레스터 상대로 충분히 한 골 내지 좀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 있다고 보여져요. 이건 크펠프레 어떤 식으로 가든 크펠프레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넘어가고요. 엠폴리 대 몬차로 넘어가서 이제 어느덧 몬차로서의 좀 그게 아니라 잘차로 조금 변화하고 있는 몬차가 지금 3연승이에요. 3연승이고 오바 잘 모르겠습니다. 몬차 3연승에 지금 3경기 연속 무실점. 몬차 상당히 잘 나가고 있고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엄청 못했는데 토리노 원정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오버헤드킥 하나 골 하나 들어가가지고 뭐 1대1 무승부를 이제 기록하고 있죠. 뭐 아프리카로 하시는가 유튜브로 이제 후원 기능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시면 돼요. 춥다님.
이렇게 뭐 가져가고 있는데, 일단 몬차가 역배받았으면 사실 뭐 프렌에 대해서 베팅하는 부분은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오늘 제가 볼 때 이 경기는 박빙입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몬차를 이렇게 봤던 부분은 뭐 상대가 레체, 그 전에 이 3연승 뭐 쭉 써드릴게요. 레체랑 1대1 무였잖아. 이때 몬차 프렌 봤었고, 그 다음 유벤투스 경기는 제가 패스를 때렸어요. 이때 몬차가 1대0으로 근데 패스를 때렸었고, 산푸도리아 이때 뭐 몬차가 이때도 역배였던 것 같은데, 몬차 프렌이었죠 이제. 그리고 스페치아 다 잡을 만한 팀들이었어. 유벤투스는 이때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몬차가 이제 올라오는 타이밍이어서, 제가 이건 사실 몬차 프렌 보기도 애매하고 유벤은 못 가니까 패스를 때린 거고, 이때 뭐 이렇게 해서 봤던 건데, 엠폴리면 사실 뭐 반반이에요. 이거는 사이즈가 몬차가 아직까진 잘 차의 모습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 공격 빌드업이나 여러 가지로 뭐 좋은 장면들을 종종 만들어내는 모습은 있는데, 여전히 조금 삐그덕거리는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아직 뭐 확실히 올라왔다라고의 단계라기보다는 이제 잠재력 정도는 보여주고 있는. 근데 이전에 만났던 몬차의 상대는 싹 다 강등권이요. 스페치아 제가 워낙 안 좋다고 말씀드렸고, 산푸드랑은 마탱이 간 팀이고, 레체 같은 경우는 뭐 강등권 언저리에서 맴돌 팀이고, 유벤투스는 마탱이 갔잖아요. 엠폴리도 안 좋은 팀이긴 한데 요 정도 사이즈면 제가 볼 때는 어디로 튀어도 이상하진 않아요. 엠폴리의 한 점차 승리도 충분히 보이고, 뭐 무도 보이고, 혹은 또 몬차가 이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가능성 면에서 저는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은 경기인가 생각을 하고요. 굳이 뭐 어쨌든 무승부를 보는 입장에서 몬차의 프렌에 대한 가능성, 다만 이걸 주력으로 갈 거면은 주력으로는 조금 빡셀 것 같기도 하고, 엠폴리 뭐 햄무 정도 보험 칠 수는 있겠다라고 싶은데, 제 생각에 주력감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엠폴리와의 맞대결은 둘 다 뭐 고만고만한 애들끼리요. 찬스 잘 살리는 놈이 이깁니다. 근데 몬차도 지난 경기 스페치아 전에 찬스를 좀 잘 살리는 모습이 있었고, 엠폴리는 진짜 뭐 슈팅 찬스가 거의 없었는데도 한 골을 기록했어요. 이런 부분 봤을 때 1대1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경기입니다. 어쨌든 프렌을 봅니다. 네 번째, 프랑크푸르트 대 레버쿠젠. 프랑크가 크나우프나 이제 하세베 뭐 이런 애들 좀 빠져 있고, 펠레그리니까지. 레버쿠젠 이제 벨라라비, 비르츠, 팔라시오스, 뭐 아즈문 뭐 이런 애들이 빠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경기는 뭐 다득점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프랑크는 토트넘한테 손캐 그냥 얻어맞고 왔고, 레버쿠젠 이제 홈에서 포르투한테 대빵 깨졌는데, 레버쿠젠은 이상 골이 안 들어가네. 직전 포르투와의 경기에서 솔직히 레버쿠젠이 무득점할 정도로 못하지 않았거든요. 최소 한 골은 뽑아줄 정도로는 경기를 했는데, 여지없이 다 놓치네. 어쨌든 그 경기에서는 그때 누가 빠졌었지? 프림퐁. 레버쿠젠 이제 오른쪽 라인이 강하거든요. 근데 프림퐁이 우측 풀백에 프림퐁이 빠져 있었고, 한 명이 안드리 줄전이었지 그때. 어쨌든 얘네 둘이 오늘 경기 복귀하고, 특히나 프림퐁에 가서는 레버쿠젠의 공격적인 부분에 충분히 이제 수비수긴 합니다만, 사이드 풀백이긴 합니다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 프랑크푸르트에 지금 그나프나 하세베 같은 자원들이 빠진 것도 분명 아쉬운 상황에서 역시나 원정 경기, 더군다나 퇴장당한 상태에서 토트넘을 상대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 여러가지 고려했을 때 레버쿠젠은 오늘 경기는 솔직히 득점포가 제 생각에 좀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수비적인 약점은 분명히 들고 있다. 프랑크 역시도 한 골 정도는 최소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다득점으로 이어질 확률이 제가 볼 땐 높다고 생각합니다. 2.5기 때문에 3.5가 아니라 현재 사이즈에서는 괜찮아 보인다. 네 번째, 볼프스부르크 대 메넨글라드바흐. 분데스를 두 경기나 하네. 볼프스는 이제 막스 크루제, 망나니 새끼가 빠졌고, 뭐 윈드나 오타비오랑 은메차가 지금 공격 쪽에 또 불투명히 떠 있고, 글라드바흐는 볼프, 노이하우스, 이타쿠라, 크라머가 이제 불투명인데, 크라머는 좀 나와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요 경기는 최근 두 팀이 보여주는 경기력상 미넨글라드바흐가 볼프스보다는 확실히 공격 쪽에서 훨씬 더 나아요. 훨씬 더. 꿈님 그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꿈님 그렇게 해주셔도 돼요.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 쪽의 작업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이번 시즌 미넨글라드바흐가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져 있고, 물론 뭐 수비적에서 가끔 정신 놓을 때도 있는데, 뭐 브레멘전처럼
근데 최근에 어쨌든 경기적인 부분이나 전방에 뭐 티랑 같은 애들도 본인의 골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면서 옆 동료들을 많이 살려주는 플레이들이 나오고 있고, 뭐 파이널 서드에서의 여러 선수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볼프스보다는 제가 볼 때는 글라드바가 조금 더 훨씬 더 나은 느낌이 분명히 있다. 배당이 상당히 좋잖아요. 이런 경기는 솔직히 주력으로는 이게 분데스기도 하고 글라드바도 가끔 정줄 놓을 때가 있어가지고 찍기는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뭐 고배당이나 부주력 정도는 충분히 이제 한 박스 정도 가져갈 만해 보인다. 글라드바가 승. 올 시즌에 예사롭지 않다. 근데 옛날에도 그랬듯이 글라드바가 홈에선 되게 잘하는데 원정 바보 느낌이 좀 있거든요. 올 시즌에도 홈에서 4승 1패인데 글라드바가 홈에 이거 앞으로는 좀 PPT 만들어서 해야겠다. 홈에서 4승 1패인데 원정에서 3무 1패예요.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 이길 때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옛날 그 느낌은 있어요. 홈 깡패 원정 바보.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시면서 뭐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하겠습니다. 일단 꿈님 좀 보내드리고 레스터 라인업 되면 말씀해주세요. 오바 또 뭐 갈 수는 있겠죠? 갈 수는 있겠죠? 일단 풀럼 대 몬머스, 쿠르자와랑 찰로바, 뭐 테테나 미트로비치, 여러분들이 미트로비치에 주목하고 계실 텐데 저 역시도 주목하고 있는 미트로비치고요. 몬머스 이제 켈리나 위쪽에 스타니슬라스 여전히 부상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본머스 프레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 찍지 않을까 싶은데 찍지 말라는 의미에서 일단 가져왔습니다. 저는 플럼승 보고요. 본머스는 뭐 뽀록이에요. 뽀록. 이 새끼들 더럽게 못 차요 공. 근데 어떻게 운이 좀 따르는 부분들도 있고 어떻게 뭐 하면서 질 경기 비기고 비길 경기 이깁니다. 그게 지금의 본머스인데, 이게 어쨌든 결과를 가져오는 좀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행운의 여신이 좀 따르는 그런 지금의 팀이 본머스인데, 내용적으로는 사실 보여주는 게 별로 없어요. 수비적으로 뭐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물론 막 많은 실점으로 이어질 만큼 본머스의 수비가 불안한 건 아닙니다만, 수비를 하는 데 있어서 한 골 내지 두 골 정도는 내줄 수 있는 충분히 그 정도 수준의 수비를 하고 있고요. 공격적으로도 사실 뭐 간혹 막 지난 경기도 두 골 뽑고 막 이러는데 두 골 이상의 득점할 힘 자체는 본인들에 있어서는 없어요. 플럼이 수비가 안 좋긴 합니다만 약간의 억가를 당한 건 있거든요. 분명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본인들이 하는 것보단 더 많이 처먹었어요. 본인들이 원래 수비가 안 좋긴 한데 그런 것들이 좀 상대팀들의 기회를 잘 살렸다고 봐야 되는 그런 사이즈에서, 제가 볼 때는 플럼이 미트로비치가 만약에 빠진다 하더라도 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승 아니면 무 사이즈긴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어려운 팀들 상대로 귀신같이 승점을 따는 또 본머스인데 강등권 매치에서 귀신같이 지는 게 이런 좀 뽀록성 팀들의 특징이거든요. 솔직히 저도 플럼승 찍으라면 쫄려서 못 찍을 것 같은데 본머스 프렌을 되게 좋게 보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봐 이 경기 일단 분석하고 넘어갈게요. 조심해라 말씀드리는 거고. 몇 번째야? 6번째인가요? 6번째겠지? 대충 갑시다. 울버햄튼 대 노팅엄. 이 경기도 정배에 있어서 배당 메리트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이 경기는 지금 뭐 울버가 무슨 뭐 상대가 울산이랑 전북도 아닌데 어떻게 1.55배를 받았어? 이거는 기본적으로 똥대똥 매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똥대똥이면은 기본적으로 정배를 찍으려고 하면 배당이 높아야 돼요. 그거를 리스크를 안고 야 똥대똥이긴 하지만 그래도 배당 좋으니까 한번 가보자, 홈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찌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1.55배는 배당 너무 짜게 줬어요. 기본적으로 울버햄튼 역시 지금 부상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뭐 칼라이지치나 히메네즈 빠진 것도 아픈데 수비 쪽에 핵심인 콜린스 빠져있고 측면 쪽에 또 요즘 대체로 다 마탱이 가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개인기적으로 좋은 네투까지 빠져있고 전력이 많이 약해져 있다.
물론 뭐 중원 내소의 누구야 누네즈, 마티아스 누네즈나 뭐 여러 선수들의 한방이나 이런 건 있습니다만, 또 오늘 경기 네베즈가 복귀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울버햄튼의 공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신뢰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이런 사이즈고, 노팅엄 같은 경우도 사실 수비적으로 이 팀이 공격도 별로고 수비도 좀 아쉽긴 해요. 근데 비빌만한 사이즈는 제가 볼 때 만들 수는 있어 보이거든요. 충분히 지금 노팅엄의 어쨌든 울버햄튼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저득점 양상으로 가면서 한 골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경기에서 정배가 이렇게 배당이 낮은 건 특별히 메리트가 없어 보여요. 특히나 노팅엄 같은 경우도 뭐 수비 쪽에 이런 부상자들 여전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격 쪽에 사실 노팅엄 같은 경우 혈이 안 뚫리는 게 문제였는데, 뭐 모공기 스와이트 이 재능 넘치는 또 2선의 앞선의 자원이 또 복귀를 해가지고 지난 경기 출전을 했다라는 점, 이런 점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배당 메리트는 풀한 쪽에 있다, 이런 경기는. 언더 노팅엄 풀앤과 저득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아예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생역배 한번 찔러보는 것도, 뭐 로또폴도 1000원 2000원 가는 거에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울버는 참고로 감독도 없어요. 지금 감독이 없습니다. 누구야, 그 로페테기를 선임하려 했습니다만 이제 세비야에서 잘린 로페테기를 데려오려 했는데 로페테기가 이제 걷어찼고 지금 임시감독 체제로 가고 있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서, 뭐 부상자가 돌아온 것도 아니고 임시감독 체제에서 지금 이 똥배당은 물만한 가치가 없다. 이게 별로면 그냥 패스를 때리면 됩니다. 발렌시아 대 일체, 소우사나 발렌시아 쪽에 디아카비, 이런 이제 수비 미드 자원들이 출전 정지로 빠지고, 밀란에서 이제 쫓겨난 카스티오가 불투명, 엘체는 이제 오마르 마스카렐, 옛날에 뭐야 샬케였나? 거기서 분데스 뛰던 놈, 얘랑 이제 지난 시즌에 상당히 좋았던 공격 쪽의 보에 이제 늙은이들, 미드필더의 카스트로나 파스토레, 축구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런 애들도 지금 빠져 있는데, 이거는 변수는 제가 볼 때 하나예요. 제가 감독 교체했거든요. 버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밖에 없어요. 가뜩이나 이런 자원들까지 지금 빠져있는 상황에서 엘체가 이번 시즌 보여주는 경기력은 1부 리그 수준의 아주 미달 수준이다. 개똥 중에 똥이다. 똥 중에 설사입니다, 여기는. 그런 상황. 그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물론 이렇게 출전 정지자들이 있습니다만, 지금의 엘체 상대로는 충분히 주도권을 갖고 몰아칠 만한 능력은 있어요. 미드필더 쪽이나 은근히 이제 공격 쪽에서도 보강이 소리 소문 없이 이루어진 발렌시아가 누구야, 가투소 감독 밑에서 생각보다는 좋은 축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 감독 교체 말고는 제가 볼 때 변수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감독 교체 버프가 이거 말고는 없는 건 맞긴 한데, 이 버프가 생각보다 세긴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뭐 감안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저는 발렌시아스 그래도 잡을 가능성이 높다. 8번째, 토리노 대 유벤투스, 사나브리아, 펠레그리, 포그바, 키에사, 데실리오, 디마리아, 뭐 이런 애들 이렇게 빠져있는데, 토리노 프렌. 유벤투스는 당분간 배팅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팀의 명확한 문제는 감독이에요. 알레그리 감독이 언제 이 정도, 첫 경기입니다, 주원님. 언제 이런 취급을 받을 날이 올지는 저도 이제 상상도 못했는데, 거의 뭐 구대기처럼 하고 있는 명장이자 지금은 뭐 아무튼 그렇죠. 지난 챔피언스리그 하이파 원정에서도 뭐 패배한 건 둘째치고 그냥 경기도 쓰레기같이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 기본적으로 더비전이거든요. 토리노 둘 다 이제 토리노 그거잖아요. 더비전인 마당에 현재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토리노가 공격 쪽에서는 솔직히 좀 많이 아쉽긴 해요. 얘도 지난 경기 더럽게 못하더니 부상으로 이제 빠지게 됐고, 지난 시즌에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뭐 공격 쪽에 뭐 피아카나, 뭐 피아카도 여기였었나? 아무튼 뭐 여러 자원들이 지금 토리노에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임대 복귀하고 해가지고 뭐 벨로티도 나가고 뭐 그래가지고 올 시즌에 공격 쪽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는데,
지금 유벤투스 상대로는 제가 볼 때는 프랭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유벤투스는 당분간 배팅 제외하자. 참고로 이 알레그리 감독이 왜 그럼 유벤투스가 더럽게 못하는데 안 자르냐? 위약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위약금이. 자르면 이제 40밀인가? 위약금이 40밀이에요. 이 정도 금액이면은 와, 홀란드가 50밀이었죠? 근데 위약금이 40밀이야. 못 자르는 거야. 그리고 명장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믿는 거야 그냥. 그렇게 못하는데. 그런 많은 이유가 있다. 자르기 전까지는 당분간 못 찍는다. 토리노 프렘. 토트넘 대 에버튼. 에메르송 출전 정지고요. 여러분들이 국내 팬들이 아마 에메르송 엄청 싫어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스키나 뭐 탄강가 히샬리송 이렇게 불투명인데 생각 나올 것 같고요. 히샬리송은 빼자 그냥. 그리고 고드프리나 타운젠드, 패터슨, 앤서니 고든이 이제 출전 정지. 예림이나 뭐 홀게이트 얘네들은 불투명인데 뭐 토트넘을 잡겠죠? 앤서니 고든까지 지금 출전 정지에 빠진 마당에 제가 볼 때는 에버튼이 공격적으로 사실 토트넘을 크게 위협할 만한 요소들은 많이 없다고 보여져요. 다만 이제 토트넘의 수비가 자멸할 수는 있겠죠. 지난 경기처럼 뭐 다이어가 삽질을 한다던가 그런 식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만 뭐 수비 쪽에 뭐 별 문제가 없다면은 에버튼의 고든이 빠진 상황에서 토트넘의 수비를 많이 괴롭힐 만할 확률은 좀 적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토트넘 같은 경우도 프랑크푸르트전을 봤을 때 손흥민이 많이 살아났다라는 점, 뭐 케인 같은 경우도 좀 아쉬운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공격진이고 공격수고 이런 부분 봤을 때 그래도 토트넘 승. 다만 배당 메리트는 없다. 똥배기 때문에. 고든이 빠진 부분 때문에 이거는 뭐 에버튼 프렌을 못 봐요. 고든이 없잖아. 고든이 있으면 저는 이거 무승부에 봤을 것 같아. 고든이 앤서니 고든이 있었다. 고든의 역습으로 다이어에 이제 다이어를 무너뜨리면서 뭐 샬라샬라 하면서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봤을 것 같은데 배당 메리트 없다 이러면서 앤서니 고든이 없다. 잡을 것 같아요. 무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토트넘 에버튼이.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램파드 감독이 어떻게 경기를 준비해오냐가 제가 볼 때 되게 중요해. 잠그면 가능해요. 무가 잠그면 잠그고 손캐를 한 골 정도로 틀어맞고 어떻게 뭐 세트피스나 해가지고 한 골 정도. 왜냐면 칼버트 루인도 어쨌든 뛸 수 있고 공격적으로 어쨌든 무페이나 뭐 그래도 괜찮은 자원들이 있긴 있어요.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저득점 가면서 1대1 뛰면 되는데 램파드 감독의 경기 운영을 저는 못 믿겠어요. 지난 경기도 맨유 상대로 맞불 놓는 거 보고 이 감독은 진짜 쓰레기구나 싶었습니다. 끝났고 아탈란타 대 사수올로. 무소 빠지고 키퍼 자파타 여전히 부상에 자파코스타 측면 쪽, 여기 이제 톨로이 중앙수비, 하테보 사이드 수비, 짐시티 중앙수비, 팔로미노 도핑 관련 출전 정지. 부상자들이 너무 많죠. 얘네는 뭐 아탈란타 한창 잘 나갈 때 다 주전이었어요. 얘네가 다 빠졌고, 물론 지금 아탈란타가 좀 선수 보강이나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뭐 하테보도 그렇고 명백한 주전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팔로민 올 시즌 한 경기도 안 뛰었고 자파타는 뭐 부상으로 나가 떨어져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사수올로는 멀데르나 뭐 데프렐 공격 쪽에 이런 백업들, 멀데르는 지금 대처자가 있고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거 지금 아탈란타가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탈란타의 올 시즌 힘은 실리적인 축구에서 나오거든요. 이 팀이 옛날처럼 막 상대를 몰아치고 가둬놓고 두들겨 패고 야 니네가 우리 뭐 배때기나 뭐 이렇게 잽 갈겨? 우린 어퍼컷이야 이런 느낌의 아탈란타였잖아요. 근데 올 시즌은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잽으로 점수 내가지고 판정승을 거두고 있는 아탈란타이기 때문에 이런 주전들이 빠진 부분은 분명한 누수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사솔로가 뭐 스카마카나 또 나폴리의 고새끼 이름 뭐야, 좀 잘 라스파도리 뭐 이런 애들이 지금 이탈한 상황에서 시즌 초반에는 사실 공격적으로 되게 어수선하고 뭐 짜여진 부분도 없고 했습니다만 최근에 잘 정비해가지고 새로운 또 옵션의 선수들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베라디도 복귀해요. 꿀님 아까 쏴주셨는데 왜 또 쏴주죠? 보내드렸습니다 이미. 베라디까지 복귀이기 때문에 이거는 1.5 배당 메리트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1.5
아탈란타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저배당할 때 한번 반대 찍어줘야 된다 이 새끼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볼 때 오늘 타이밍입니다. 사수올로 프랭. 지금 전력으로 아탈이 사수 상대로 1.5배당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 이건. 더군다나 아탈란타가 실리적인 색깔을 띠고 있는 가운데 수비적으로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수비수 부상 봐요. 다 수비수야 이거. 무소 키퍼, 수비수, 공격수. 그런 가운데 지금 사솔로가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베라디까지 복귀했다. 이거는 뭐 저득점 양상을 간다 1대1 가능성도 제가 볼 땐 높고요. 무승부 가능성도 좀 크다. 무사스프레. 케이님 감사합니다. 보내드렸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